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16페이지. 그래서 이 요약지 16페이지를 보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세 가지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게 본론 내용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계획과 관련된 것들. 그중에 세 가지 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중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살펴보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체계를 잡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의의가 있고, 두 번째로서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뭐 한다 그랬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의의에 관한 것 몇 가지 살펴보고, 크게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거고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는 거를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가 전혀 다르거든요.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어디다가 이런 광역도시에서 수립한 거지,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요렇게 하겠다는 광역도시에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지정과 수립은 전혀 다른 건데 자꾸 그게 헷갈려 버려. 하다 보면 이게 저거 갖고 저게 이거 갖고 똥이 된장 갖고 된장도 똥 갖고 그냥 아무거나 끓여서 전등상에 올릴까?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 수립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먼저 광역도시계획에서 의의에서는 두 가지만 정리하죠.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이미 했었는데 광역도시계획이란 어디에서의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즉 광역도시계획이란 이 노란 거죠. 이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뭘 지정해놓고 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놓고 그 광역계획권을 장차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는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두 번째, 그럼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과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이것도 이미 앞에서 했었습니다. 뭐가 사유계획입니까? 중앙행정기관 장관들이 수립하는 계획이 더 상위계획이에요. 그래서 뭐가 상위계획이다? 국가계획이 당연히 상위계획이고 그 밑에 있는 게 뭐다? 그게 광역도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국가계획을 하면 당연히 국가계획 상위계획이다. 따라서 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은 위에는 국가계획에 뭐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서로 다르면 당연히 위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광역도시계획과 플러스 도시군계획까지 같이 써놨죠? 그래서 밑에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있는 게 도시군계획, 그래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이 위계질서는 이렇게 셋으로 내려가죠? 그때 밑에 있는 두 가지 계획은 제일 위에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면 위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이것만 정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먼저 광역도시를 수립하려면 어디다 수립할 건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합니다. 이때 광역계획권 할 때 권자는요, 관리할 때 권자가 아닙니다. 지역권자입니다. 어떤 권역별 할 때 권자가 되는 지역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역, 그걸 줄여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자. 그럼 광역계획권은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첫째는 어디에 걸쳐 있죠? 이 그림 보세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광역시. 이거는 어디에 걸쳐 있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됩니다. 어디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시도. 원래 시도하면 몇 군데를 말하죠? 5군데가 시도예요. 어디? 특별시, 광역시. 이미 했던 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5군데를 시도랍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는 어디에 속하죠? 경기도라는 거야, 도.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현재는 세 군데예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 이 말이고, 여기는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여기를 광역계획권으로 이렇게 지정하면 이건 어디 되겠죠? 같은 도내에 있는 바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는 겁니다. 바로 어디에다? 경기도라는 경기도 내에 있는 데죠. 그래서 이건 같은 도내에 지정한다. 같은 도 내에 걸쳐서 지정한단다. 도내에만
걸쳤다기보다는 도내 기능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둘은 시도에 걸쳐서 지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같은 도내에다 지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놓고 광역계획권은 그럼 누가 지정할까? 지정권자.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디에 걸친다?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할까? 최고대빵이 정합니다. 시, 도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죠. 누구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 광역권은 누가 정한다? 최고대빵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정하는 건 국장이 정하고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그게 아니고 같은 도내에다가 광역권을 지정하는 건 이건 누가 정한다? 그때는 여기서는 최고대빵이 누가 되냐? 바로 도지사예요. 그래서 일단 도지사가 바로 지정권자가 된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도지사가 지정권자다. 이거 시도사면 안 돼요. 도지사지 시도사면 된다. 예, 같은 도내만 정하는 거니까 경기도 내에서만 정하는데 경기도서가 정하지 서울특별시장이 관여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결국 지정권자는 딱 둘로 나눠진다. 둘 이상의 시도에 가서 정하는 건 국장이, 같은 돈에다 정하는 건 도지사. 이렇게 두 사람만 지정권자라는 거. 이때 이거 뭐라고 쓰면 틀린다? 이거 도지사지 않고 시도지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맨날 입에 붙어있는 게 시도지사 맨날 배 있는데 안 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만 지정권자다.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 두 사람이 지정권자. 아셨죠? 이게 핵심. 자, 그러면 지정대상 지역 어디다 정하죠? 자, 좀 전에 어디서 원래 몇 군데 있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거쳐나 같은 돈에다 지정한다 그랬는데 광역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넓은 지역. 이때 넓다는 건 하나의 관할구역이 아니라 둘 이상의 관할에 거칠 때. 여기서 관할구역은 어디죠? 잘 봐요. 둘 이상의 시도하면 어디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둘 이상의 시도하면 여기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가 아니죠. 시도할 때는 이건 경기도가 시도할 때 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관할구역 하면 어디를 말하죠?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게 관할구역이야.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다시 말하면 도는 관할구역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었는데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도를 쪼갠 시군, 도가 아니라 그 쪼개진 시군 이게 관할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시도란 말하고 관할구역이라는 개념으로는 다르죠. 그래서 시도하면은 특광, 특시, 도, 특도 다섯 개가 시도. 관할구역은 특광, 특시, 특도, 도가 빠지고 시군이 들어간다. 도가 빠지고 시군. 이게 관할구역이죠. 따라서 원래 어디다 수립된 광역계획을 어디다 지정하느냐라고 보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정대상 지역은 원칙적으로 어디란다? 자, 원래 광역계획을 정하는 건 첫째는 둘 이상의 인접이죠. 서로 붙어 있는 거야. 인접한 원칙이야. 인접한 몇 군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뭔다? 단위로 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됐죠. 단위로 해서 지정한다. 여기서 인접한이라는 건 서로 붙어 있다는 뜻이고 떨어지면 안 돼요. 서로 쭉 연결돼서 붙어 있어야 돼요. 인접한 몇 군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위로 해서 지정한다 그랬죠. 이 단위란 말이 뭐라 그랬죠? 한 묶음이라 그랬죠. 일단 한 묶음이라는 건 바로 서울특별시라는 하나의 관할구역. 여기는 경기도가 관할구역이 아니라 그래서 부천시가 관할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천광역시가 관할구역이고 그럼 몇 군데 관할구역? 바로 둘 이상 세 군데래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광역시는 세 개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자, 그때 관할구역 단위를 지정한다는 이 단위라는 건 한 묶음, 전부란 뜻이다 그랬죠. 그 말은 서울특별시 전부, 부천시 전부, 인천광역시 전부 그게 관할구역 단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랬었고 여기에 뭐가 있단다? 예외가 있습니다. 꼭 관할구역 단위가 아니라 그 관할구역의 얼마까지만 일부 그 둘 이상의 관할구역의 전부가 아니고 관할구역 일부에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부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일부라는 개념이 관할구역의 일부가 어디를 말할까? 자, 좀 전에 서울특별시라는 건 하나의 관할구역 단위다 그랬죠. 관할구역 단위, 서울특별시 전부야. 근데 서울특별시 여기 어디까지만? 강서구까지만. 따라서 특별시나 광역시에 구가 있죠. 그 구.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고 그 일부인 구.
그 구가 일부죠. 또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고 그중에 아까 강화군, 옹진군 있었죠. 그것도 일부야. 그래서 그건 광역시에 있는 군, 이게 일부입니다. 광역시군. 그 다음에 일반 군들, 연천군 하겠죠. 그 연천군을 다시 쪼개면 뭐가 나죠? 무슨 무슨 면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군을 쪼갰을 때 군은 전부란 개념이 되는 거고 이때 읍면이 바로 일부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부. 따라서 이건 특별시나 광역시가 전부 개념이고 그 일부인 이제 강서구, 그죠? 남동구 이게 일부고 광역시는 전부지만 그 속에 있는 구는 일부죠. 구는 일반적인 구는 또 전부야. 경기도 도의사 밑에 있는 구는 이건 전부야. 그런데 그걸 쪼개면 읍면이 나와. 바로 이게 일부죠. 결국 여기서 일부란 개념이 되려면 구, 광역시군, 읍면 이렇게만 일부들만 그렇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일부입니다. 세 번째, 그럼 지정하는 절차. 그래서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어떻게 지정하지. 이게 세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해서 정리하시오. 딱 세 가지. 누가 지정하지, 어디다 지정하지, 그때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 절차죠. 의견 청취하고 심의를 절차 두 가지를 거칩니다. 이게 또 헷갈리게 아주 쉽사인 거야.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라 그랬죠? 둘이라 그랬습니다. 첫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고? 국장이 지정하고, 같은 돈에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건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국장하고 도의사 두 사람이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지정할 때 국장은 누구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심의를 거쳐야 될까? 의심이라는데 이때 의견 청취라는 의자에 들어가는 건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시도사 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자, 그래 놓고 다시 의견 청취 플러스 뭐 내죠? 심의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이때 심의는 무슨 심의일까? 바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칩니다. 중도의의 심의를 거친단다. 그래서 지정 절차. 그래서 그건 17페이지 맨 위에 이제 17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그래서 위에 보면 이건 시도사,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중도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반면에 도지사가 지정할 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할 게 있습니다. 이때 의견 듣는 건 누구 의견을 듣다냐? 사실은 법이 잘못된 건데 잘못됐어도 시험 문제 이대로 나요. 그냥. 왜? 도지사가 더 높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인 장관이 더 높습니까? 장관이 더 높다 그랬죠. 근데 도지사가 감히 장관 보고 뭐란다?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여기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서 누굴 부른다? 국토교통부 장관. 너 일로 와봐. 아니면 저기 행정안전부 장관. 너 일로 와봐.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겠답니다. 바로 누구 의견 듣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행장이라고 할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또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또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듣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놓고 플러스 이때 도시계획의 심의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도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로서 지정하고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중앙행정위원회 장, 관계중앙행정장,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도의사가 지정한다라는 것, 지정 절차 이것도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우리 책에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누가 지정권자라 그랬죠? 국장하고 여기 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이 지정권자인 이자들에게 뭐 하셨죠? 여기다 우리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뭐 하는 자가 있다? 지정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지정 요청 또는 지정한 것 좀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 요청,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자들이 있죠. 이것 떼보세요. 누구 있습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중행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또는 시도의사나 또는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 이 자들이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여기다 관계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중앙행장, 시도사, 시장군수. 요거하고
지정 절차에서 국장이 지정할 때 의심 절차가 거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건 16페이지 맨 밑에 있는 지정 변경을 요청하는 거고, 지금 요거는 지정할 때 의심 절차, 의견 청취하고 심의라는 절차를 거칠 때 누구 의견 듣고 누구 심의를 거치느냐, 요걸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분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 자, 이제 뭐가 지정됐으니까 광역기관 지정 끝났어요. 광역기관이 지정됐으니까 이 안에서 뭐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자, 넘어가기 전에 핵심 정리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자. 중요한 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자.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세 가지로 나눠진다. 자, 첫 번째, 누가 지정하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요 그림 볼까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해놓고, 같은 도내에서 지정하는 건 도지사가 지정한단다. 다만 중앙행정의장이나 시도사나 시장수들이 누구 보고? 그 지정권자들 보고, 국장이나 도지사 지정권자들 보고 여기다 지정해달라고, 자기들 여기다가 또는 변경해달라고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의장, 시도사, 시장수가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어디다 지정하지? 원래는 서로 붙어있는 둘 이상의 관할구역을 단일해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단일이라는 건 전체 서울특별시 전부, 부천시 전부, 인천시 전부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만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도 있더라. 일부라는 건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들까지만, 무슨 강서구, 여기 남동구까지만. 그 다음에 어디도 여기 두 번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그 강화군까지만, 옹진군까지만, 인천시 전부가 아니라 강화군, 옹진군까지만. 그 다음에 연천군 전부 알아. 연천군을 더 쪼갠 읍, 연천군 무슨 읍, 연천읍 무슨 면, 여기까지만 일부만 지정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더라. 세 번째, 그럼 지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거친단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밑에 있는 시도사, 시장수 의견 듣고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중요한 거, 중앙행정위원회장, 시도의사, 제가 볼 때는 시장수 의견만 듣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사까지 집어넣었어. 사실 잘못된 거야. 저 사람들 의견 들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시장수 의견만 들으면 될걸. 왜? 여기 도의사가 지정하면서 웬 국장이라든지 다른 장관들이 왜 나와야 되고, 저기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런 데가 왜 나오느냐고, 경기도만 가려는 건데, 그러니까 시도사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밑에 있는 시장수들, 여기는 시장수 있죠? 예전 의견만 듣고 지정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국장, 중앙행정회장 또는 시도사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하여튼 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도의사가 지정할 때만, 이것도 시험 문제 최근에 2번 났었어요. 조심해야 돼. 중앙행정회장, 시도사, 시장수 의견 듣고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친다. 이것도 중요한 건,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획 심의, 시도사나 시장수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요청한다. 그래서 정확히는 도도시계획위원회예요. 도의사가 지정하는 거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줄여서 그냥 이건 그걸 한마디로 뭉뚱거려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단다. 그래서 지정하면 된다. 아셨죠? 자, 이제 광역계획권이 여기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정해서 뭐 해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이제 수립하러 가야 되겠죠.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 끝났어. 그럼 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어떻게 수립하느냐 등등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또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순입니다. 요번에 작년에 시험 문제가 안 났거든요. 광역도시계획이. 그래서 올해 날 가능성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엔 여기 시험 문제가 안 났었다. 그래서 올해는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자,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누가 나오죠?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 나오죠. 두 번째, 이제 수립권자. 두 번째, 수립할 때 수립 기준, 수립 내용, 수립 절차, 이런 것들이 쭉 나올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수립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누가 수립하죠? 자,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요. 그림국법이 있으면 그림국법 보면서 이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같이 그림국법 보면서 보셔요. 자, 그림에 보면 서울특별시, 부천시, 인천화시를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습니다. 광역도시, 요거 빨간 거 지정하는 거하고 노란 거 수립하는 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노란 거 수립은 누가 할 것이냐? 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권이 지정됐으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그 시도지사들,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도지사 세 사람이 지들끼리 협의하여, 이 시자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뭐 해야 된다? 수립하여야 한다. MUST 하면 되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세 사람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이거 어떻게 수립할 건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자, 지정권자인 누가 있었죠? 국장. 자기가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수립할 수 있다면 한데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수립 MUST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첫째,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뭐라 된 거?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같은 장관인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 장관들이 수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같은 장관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원래 수립권자가 누군데? 시도사 수립권자잖아. 근데 시도의사인 수립권자들로부터 뭐가 오지 않는다? 승인 신청이 없더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도의사인 수립권자로부터 내가 이렇게 수립했는데 이거 승인 내주세요 라고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도 열받은 국장이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지정권자인 광역계획권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누구하고 시도지사들하고 지들끼리 뭐한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때는 수립해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다 우리 같이 수립하시자고 요청이 들어왔죠. 바로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의사가 저희들끼리는 못하겠는데요. 국장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시도사가 요청이 들어왔더라. 그러면 국장이 뭐란다? 그러냐? 그래 나하고 같이 하자. 그랬더니 지정권자인 국장이 지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단다. 이건 밑에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어디? 바로 포천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을 광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안에다가 장차 4군데 지역에 걸치는 이런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단다. 그럼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할 것이냐? 광역계획권은 도지사가 지정해줬는데 그 안에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지정은 이건 빨간 거랄까요? 도지사가 지정해줬고 이 계획은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것이냐 이거죠. 이것도 우리와 같은 논리예요. 원래 둘이 생에 같은 돈에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누가 광역도시에서 수립해야 되죠? 수립권자 보는 거야 지금. 광역 수립권자, 지정권자 보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라는 걸 꼭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광역도를 지정해줬으니까 수립은 누가 문제를 줄까?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들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도로 수립하면 되죠. 시장 군수들이 뭐 해야 된다? 협의하여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지들끼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아니야. 누가? 도지사가 수립권자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도지사가 지가 직접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되죠? 아까 위에서와 비슷한 건 2번만이야. 국가계획과 관련된 건 여기는 안 들어가. 장관들과 관련된 건 필요 없고.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도지사 시행했죠. 그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 군수로부터 뭐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에 대한 승인 신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열받은 누가?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 수립해야 되는 건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장군수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을 때 이거죠. 자, 세 번째는 또 중요한 게 도지사가 뭐죠? 수립할 수 있다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어떤 때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시장군수들이 원래 수립권자라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수립하다 보니까 잘 된다? 안 되더라. 아까 4명, 포천시장, 남양주시장, 가평군수, 양평군수 4분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다가 광역도에서 수립하라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는데 이 계획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까? 야, 너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아, 나 모르겠는데? 너는 나도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4명이 모여가지고 시장 군수가 4명이 뭐였죠? 협의한 결과 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뭐랬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도지사 당신이 수립해 주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때는 누가 할 수 있단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할게.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더라. 원래는 시장수들이 수립해야 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협의한 결과 못하겠다고 나온 거야. 그래서 도의사님 찾아가서 도의사님 대신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그냥 도의사가 야 니들 못하겠니? 알았어 내가 할게.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거 누구하고 도지사인 지정권자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뭔답니까?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조심합니다.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경우에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한 건 자 누가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협의자가 없어. 그냥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거야. 아까는 협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요 말하고요. 위에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한다는 말하고 여기 그냥 시장군수가 요청한다는 말하고 이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협의한 결과 못하겠다고 나온 거고 따라서 도의사 당신이 좀 수립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고 그럼 도의사 수립할 수 있는 거고 밑에는 시장군수가 원래 수립권자인데 자기들이 수립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겠는데 도의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청은 협의자가 빠진 요청은 저희들하고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거. 그냥 협의해서 요청하는 건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협의한 결과 못하겠으니까 당신께서 해주세요 라는 건 위에 요청. 밑에 건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하면 그래 알았어. 도의사가 시장군수 등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때도 공동으로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국장이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하고 도의사가 광역권을 지정했을 때 수립권자하고 두 가지를 혼동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대로 수지하는 거.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중에 영순위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 광역계권의 조정은 뭐냐면 자 원래는 누가 수립한다 그랬죠? 지들끼리 원래는 국장이 정하면 시도사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도의사가 지정하지만 시장군수가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다? 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협의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쩔래 이거죠. 자, 그때는 원래 수립권자가 시도사끼리 협의해서 하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그때 누구는 시도의사들은 누굴 찾아간다?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찾아가고 시장 군수들은 지들끼리 협의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지정권자인 도지사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죠? 우리끼리 협의가 잘 안 되니까요. 여기 협의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것 좀 뭐 해주세요? 조정해서 하라고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단다. 이자들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단다. 이게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장이나 도지사한테 찾아가서 이것 좀 조정해주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때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관권 조정이 하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단독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협의 권고기간을 줍니다. 자, 당신들 다시 내려가서 이제 가서 한 번 더 협의해 보세요. 협의를 권고합니다. 이건 단독으로 할 때만 협의 권고했지 공동으로 올랐을 때는 협의 권고 안 해. 바로 조정해주고 한쪽만 올랐을 때 같이 올라오지 않고 한쪽만 올랐을 때는 그때는 협의를 권고하고 그 일정한 기간 내도 권고됐는데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때는 조정해주면 조정 결과에 저 시도사, 시장수들은 따라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에 수립 기준 하고 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준 뭐라고 했죠?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립 기준, 지정 기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다만 수립 기준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다 좀 일부 정해주고 구체적인 건 그걸 보고 나중에 구체적인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라 이겁니다. 국장이 정해주는 건데 다만 대통령령에 봤더니 뭐라고 했거나 그 밑에 써있죠? 여러분들 교재 18페이지 맨 밑에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란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역도시계획의 이거의 특성은 뭐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미리 수립한 계획입니다. 따라서 너무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계획이 현실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구체적이면.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수립하라 이 말이 장기계획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이와 같이 도로 만들겠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겠다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그때는 정확하게 도로 만들 위치, 쓰레기 매립장 만들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되잖아. 이걸 뭐라 부른다? 부문별 특정 계획을 합니다. 도로 만들겠다는 계획,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 만들겠다는 거, 공원 만들겠다는 계획, 이런 건 부문별 특정 계획은 명확해야 되겠죠. 왜? 나중에 광역도시 계획을 보고 이걸 보고 뭘 만들어야 돼? 도시군 개분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순차적으로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수립되기 때문에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수립하는데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수립하라? 그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원래는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여건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특정한 위치를 정해주는 부문별 특정 계획으로 수립할 때는 나중에 도시군 기부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때는 어떻게 수립하라? 그때는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포괄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게 수립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되죠? 물론 광역도시에 들어갈 수립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수립 내용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수립 내용 그냥 광역도시 광역 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 정도만 하고 아직은 세부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혹시 문제 풀이할 때 조금 더 볼 게 있겠지만 거의 시험 문제 나지 않으니까 그냥 광역도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잘 모르면 맞는 문자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잘 몰라? 이거 있을 거야. 그런 게 들어갈 거야.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그게 딱 정답입니다. 자, 이제 수립 절차. 뭐래부터 더 기공지승 송공열 이렇게 말하겠죠. 기공지승 송공열. 기가 뭐죠? 기초조사. 여기 책에 기초조사에 보면은 뭐 하는 게죠?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몇 페이지? 19페이지 맨 위에 기초에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라 라는 데 있어요. 기초조사 정보 체계라는 걸 구축해서 운영해야 된다. 구축 운영. 이게 나오죠. 요거 몇 년마다 그 변동사항을 갖다 다시 정비하랍니까? 5년마다. 5년마다 변동사항 정비라는 거. 요거 한번 시험 문제 났었죠? 32회 때 시험 문제 났었나? 예, 32회 때 5년마다 변동사항 정비할 것 하는 게 시험 문제 났었으니까 기초수사 정보체계에 관한 거 구축 운영하는데 5년마다 변동사항 정비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공청회 개최라고 돼 있죠. 이때 공청회는 왜 개최한다고 돼 있죠? 주민과 공청회 개최 목적이야.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게 공청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조심하세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때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계획권 있죠. 공청회는 이렇게 이 전체를 단위로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쪼갤 수 있어. 그래서 서울에서만, 부천에서만, 인천에서만, 포천시에서만, 남양주시에서만, 가평군, 양평군 각각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공청회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칙은 광역계획권 단위로 해가지고 공청회 개최하는데 필요하다면 여러 개로 구분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게 전부죠. 자,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입니다. 지자체라고 쓸게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누구일까? 한번 잘 보시죠. 이때 지방자치는 누구죠? 국토교통부장이 광역을 징해주면 수립은 누가 됐죠? 이 수립하는 것. 이거는 시도사가 수립해요. 그럼 시도사가 수립할 때 서울특별시장, 인천시장, 경기도도사가 수립할 때 누구 의견 듣는다? 시도의회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갑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하고 동시에 부천시는 시장은 수립권자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시장 의견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천시장, 만약에 연천군이라면 연천군 군수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지자체 의견 듣는다고 그랬는데 이때 누가 지정했을 때는 국장이 지정한 지역 안에서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국장이 지정할 때는 저 도지사가 수립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니까 국장이면 시도사가 수립하죠. 수립할 때 누구 의견을 듣는다? 이자들이 시도사 수립할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시도 옆에 있는 거죠. 시도의회 플러스 시장 군수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이자들의 의견 청취가 있는 것이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요. 이자 의견을 듣고 누가 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수립권자는 누구랬죠? 시장 군수들. 시장 군수가 수립할 겁니다. 그럼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누구 의견을 듣는다? 이자들은 시장 군수들은 바로 시군의회의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여기 시장 군수 의견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가 수립하는데 지가 지 의견을 들을 뿐 없잖아. 그래서 시군의회의 의견 청취라는 것만 들으면 끝난다. 이때는 시군의회 의견 청취로 끝납니다. 이때는 시장 군수라는 건 자기가 수립하면서 지 의견을 자기가 들을 필요 없잖아. 바로 옆에 있는 시군의 얘기만 들으면 되죠. 그래서 시도사가 수립할 때만 시도의회와 시장군수 의견을 듣고 그 시장군수가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의 의견 듣는 거. 이걸 지방자치의 의견 청취를 하죠. 요새 시험 문제 거의 안 나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한다면 의견 요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30일. 그래서 30일이야. 그럼 이때 시도의회나 시장군수들 또는 시군의회는 의견을 며칠 내에 제시한다?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러고 승인 받으라 합니다. 이 승인이 중요하죠. 자, 누가 수립한 건 시도의사들이 수립한 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승인 받으러 가고 국장 승인이 필요하고 누가 수립한 건 시장 군수들이 수립하는 건 자기 위에 있는 누구한테 도의사한테 가서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라 이게죠. 그래서 승인 받는 건 국장하고 도의사 승인을 각각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시도의사가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 군수들이 수립한 이거는 도의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라 이 말입니다. 자, 이때 국장 승인 내주거나 도의사가 승인 내줄 때 승인 절차는 몇 단계죠? 승인 절차 2단계였습니다. 뭐죠? 항상 협의심이에요. 그래서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라는 걸 거쳐서 승인 여부를 거칩니다. 협의, 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승인 내준 건 그때 시도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받아라.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게 승인 중에서 시도사가 국장한테 승인받으러 갈 때 누구는 승인받으러 가지 않을까? 아까 누가 수립했던 것들 아까 이 전 페이지에서 나왔던 이거 도지사가 광역구를 지정해주면 그때 누가 수립하죠? 원칙은 시장 군수들이 협의해서 공도를 수립한다. 예외적으로 도의사가 지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또 하나 도의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거나 아니면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 건 가지고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러 가지 않는다? 국장한테는 그때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주면 도지사가 최고대빵이야. 그때는 더 이상 여기서는요 도지사만 최고대빵이지 국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지가 직접 수립하거나 아니면 시장군수가 공도로 수립하는 건 그걸 들고 다시 국장한테는 승인받으러 가는 게 없다라는 것. 도지사 선에서 끝나지. 그때는 지정권자가 도의사니까 그런 거야. 지정권자가 국장이라면 또 달라지지만 도의사가 지정했으니까 국장한테는 승인받으러 가는 게 없단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자 절차는 협의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승인 내주면 된단다. 그 정도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부, 공고, 연락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죠. 송부하고 공고하고 연락을 시킨다. 그때 송부는 누구한테 하죠? 자, 누가 국장이 승인 내준 건 누구한테 송부한다? 협의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협의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다음에 심의 거치죠. 중앙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쳤었는데 그래서 이제 승인 내줬어요. 그러면 송부는 국장은 협의했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승인시청이 올라왔던 시도의사한테 송부합니다. 협의했던 중앙행정장, 승인시청을 올린 시도사에게 그 승인해준 사실을 송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송부받은 누가? 시도사가. 지가 이건 시도사가 공고하고 지들이 사람들한테 와서 보세요 라고 열람시킵니다. 반면에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받았죠. 그럼 승인 내준 도지사는 누구랑 협의할까? 승인 내줄 때 도지사는 이때도 협의 심의 거쳐요. 이때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도지사는 누구랑 협의한다?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 도시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송부하죠. 누구한테 송부할까? 도지사는 협의했던 행정기관에 청하고 또 하나 승인시청을 시장 군수한테 송부합니다. 협의했던 행정기관장, 승인시청을 시장 군수에게 송부하죠. 그럼 송부받은 시장 군수가 공고하고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이때 공고하고 열람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송부받았느냐, 시장 군수가 송부받느냐에 따라서 공고하고 열람하는 건 각각 자기들이 한단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를 말한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죠. 자, 이제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건 다음 시간 조금 애매하게 지금 끝났는데 하여튼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쉬었다 가시죠.